자, 그럼 계속 이어서 지금 두 번째까지 했는데 그 다음부터니까 이렇게 현대어로 선생님, 그러니까 요 중간 부분 적어줬어요. 중간 부분은 그냥 현대어로 적으면서 할게요. 그냥 옆에 적으면서. 왜냐면 자 보세요. 아니시며 거쳐주신다. 아으 이건 이제 뭐냐면 고조가요에 있는 그런 여음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의미가 없고 아니시며가 뭐냐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 아니시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근데 앞에 생각된 게 뭐냐면 자 지금 아까 했지만 이 지금 정서의 상황은 뭐냐면 모함 때문에 기양 왔지. 그럼 뭐가 아니라는 얘기겠습니까? 나에 대한 모함이 사실이 아니다 이 말이겠죠, 맞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돼 있죠. 나에 대한 모함이 옳지 않다 그래요. 옳지 않다. 사실 옳지 않으면 거칠으신다 이거 뭐냐면 이거는 거짓이다. 거짓이라는 것을 여기까지가 아니시며 거칠으신다 이거 그러니까 옳지 않다 옳지 않으며 거짓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뭐가 이 맥락 본다면 모함이 나에 대한 모함이 반대파의 모함이 옳지 않으며 거짓이라는 것을 잔월 효송이 알아시리다. 잔월 효성은 그냥 이렇게 적으면 잔월 효성이 알아시리다 뭐냐면 이거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알 것입니다. 그럼 잔월 효성은 뭐냐? 이거는 우선 뜻은 이겁니다. 잔월 월하고 월은 뭡니까? 달월자리 맞지? 그러니까 잔월은 지는 달이고 효성은 뭐냐? 성자가 별성자고 효자는 새벽 효자입니다. 그래서 새벽 별입니다. 그래서 잔월 효성은 우선 한자 뜻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거는 여기 잔월 효성은 그러니까 지는 달과 새벽 별인데 뭐 결국 뭡니까? 달과 별이죠.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에 대한 모함이 옳지 않고 거짓말이라는 것을 저 달과 별은 알 것입니다. 이런 말. 근데 이런 표현 우리가 쓰죠. 맞지? 니도 만약 뭐 어떤 정말 억울해 막 엄마 아빠가 안 믿어줘 막 네가 잘못한 거 아닌데 그럼 뭐 합니까? 엄마 아빠 저 하늘이 알 거다. 내가 진짜 잘못한 거 하늘이 알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지? 그런 어떤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효성은 달과 별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 뭡니까? 화자의 어떤 잠깐만 보죠. 화자의 결백을 아는 어떤 초월적이고 절대적 존재죠. 우리가 어떤 잘못이 없다, 나는 결백하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이렇게 신이나 이런 하늘과 같은 그런 존재한테 대고 얘기하는 거죠, 맞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도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뭡니까? 화자는 방금 이 두 줄은 뭐다?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죠. 나는 억울합니다. 난 잘못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넋이라도 님은 한데 여져라 아으는 빼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 넋이라도 이거 넋이라도 이건 아니면 넋이라도 넋이라도 넋이 뭡니까? 이 넋 이 뜻은 뭐고? 너 이거 알잖아, 맞죠? 우리말 넋 이거 뭐고? 넋이 나가다. 넋이 나간다. 그럼 뭐가 나간 건데요? 정신? 영혼 맞지? 영혼이나 왜냐면 몸은 뭡니까? 기양화 했잖아. 네. 그러니까 내 넋이라도 내 영혼이라도 님은 한데 너져라 그러니까 님과 함께 있고 싶다 이거죠. 있고 싶다. 그러니까 님 곁에 있고 싶다 이거죠. 내 마음 정신을 벽이 시더니 니러시니까 이것도 맞죠. 왜 얘기하지? 벽이 시더니 뭐냐면 이거는 우기던 이가 누구입니까? 이런 뜻이죠. 니러시니까 우기더니 그럼 우기더니는 뭐 얘기하십니까? 이 문명상 봤을 때 화자를 모함한 사람들이 맞죠. 막 우기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벽이 우기더니는 뭐다? 이거는 화자에게 뭐다? 원망의 대상이죠. 원망의 대상. 나를 모함한 존재들,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우기더니 누구입니까? 과도 허물도 천만 없소이다. 이건 알겠죠, 맞지? 과는 뭡니까? 잘못하는 뜻이죠. 잘못. 이거는 다 안 적어지고 과 밑에 잘못 쪽 잘못. 허물도 뭡니까? 허물이란 말이 원래는 이제 뭐 이렇게 맞죠? 뭐 허물 걷다인데 허물이 뭐다? 어떤 잘못을 허물이라고 하기도 하죠. 들어봤나요, 맞지?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잘못한 게 천만 없소이다. 뭡니까? 전혀 없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결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가장 이 작품에서 외계어입니다. 맞으신데요, 맞죠? 이걸 만약 이 뜻 아니에요 하면 이건 잠깐만 맞죠? 이 수업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이 시어 자체가 조금 이거는 해석도 좀 이게 딱 고정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죠? 왜냐면 이게 너무 맞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좀 요즘 말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보세요. 무사람들이 참수하던 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통 봅니다. 너무 맞죠? 길게 해석했지. 말이신죠. 그러니까 말이시 뭔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참소했다. 참소가 뭐냐면요, 겁니다. 지금 일러 바치는 겁니다. 맞죠? 윗사람한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일러 바치는 게 참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참소한 말입니다. 말이신죠. 계속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신의 나를 이렇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맞죠 얘기한 것을 다 모함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사득분디어 사득분디어가 뭐겠어요? 이거는 어떤 감정입니다. 사득분디어 이건 뭐겠노? 어떤 감정입니까? 사득분디어 뭔가 슬프다네요. 슬프구나 적었어. 사득분디어 밑에 슬프구나. 네, 두 줄 남았다. 사득분은 슬프구나. 슬프겠죠, 맞죠? 지구에서 맞죠? 그러니까 억울하고 슬프겠죠. 그다음 님이 나를 하마 니 자신이니까. 이것도 좀 뭔가 보인다 이가. 님이 나를 하마 니 자신이니까. 님이는 뭐다? 님께서 나를 맞지? 화자인 나를 하마 이거는 경상도 사투리죠. 무슨 때 맞는 하마 천준나. 여기서 태어난 거야, 얘가 구미에서. 구미에서 어디서 다 안 보냈나? 구미는 대구. 그러니까 어차피 이쪽 중에 하마 나연이 하마 다 묻나 이거 안 넣어봤나? 밥 하마 다 묻나 안 넣어봤나? 그래? 하마는 벌써. 이거 지금도 경상도에서 많이 씁니다. 하마 다 왔나 이렇게. 점점 근데 뭐 쌤이 수업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학생들이 사투리를 많이 몰라요.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벌써 네 자신이니까 이거 뭔가 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맞죠? 님한테 나를 벌써 왜냐면 아까 했지만 몇 년째 기억하고 20년째죠, 맞죠? 그러니까 다시 하면 님께서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잊으셨습니까? 네 자신이니까 잊으셨습니까? 그다음 이제 아소니마. 여기는 아소니마는 아까 했지만 이게 뭐냐면 어떤 아까 그 19채 맞죠? 19채 향가의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이 향가의 어떤 그런 영향을 향가의 영향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19채 향가의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면 그러니까 낙구의 감탄사와 비슷하다 이거죠. 아소니마. 그다음 남은 거 도람 드드샤 개오셔서. 도람은 뭐냐면 도람은 도로 다시 도로는 다시 그러니까 도로가 그 길 차 도로가 아니고 다시 드드샤는 뭐냐면 드드시고 알죠? 다시 드드시고
개오셔서 괴다 아까 뭐였습니까? 괴다 사랑하다 맞죠? 아까 그 보기 그 뭐 송민국 있었죠? 그러니까 사랑해 주소서 뭘 다시 듣고 나의 이 말을 다시 듣고 사랑해 주소서 그래서 다시 나를 빨리 이 기양에서 빨리 기양지에서 컴백시켜 달라는 얘기죠. 너무 오래 있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시험은 어렵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맞죠? 나 억울하다. 나 잘못한 거 없다. 빨리 나를 다시 잊지 마시고 빨리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다시 사랑해 주셔서 옛날 저 아끼셨잖아요. 근데 왜 20년 동안 가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 정가정. 위에 보세요. 위에 주제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충절 맞죠? 기본 주제니까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뭐 맞죠? 물론 여기 보면 임금을 정말 살짝 원망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징 보세요. 형식 면에서 향가의 전통을 잇는다. 이걸 이제 뭐 할 수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다? 이겁니다. 아소니마. 요거하고 요 시어하고 또 하나는 뭐냐? 요 전체가 열 줄에 가깝다는 거죠. 11줄이지만 그런 것들. 19채 한가에 가깝다. 내용면에서는 신중의 원가 이건 됐고 3번 감정이입 아까 이 감정이입은 뭐 어떤 소재였습니까? 접동세 맞죠? 산 접동세 요겁니다. 의 보세요. 고려가요 중 작가가 밝혀진 유일한 작품이고 유배문학이 효시라는 것은 시작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학 중에서 유배문학의 가장 처음 작품입니다. 유배문학은 뭐냐면 유배지에 신하가 임금을 그려서 이렇게 지은 이런 문학 작품입니다. 임금을 그리워해야 돼요? 임금을 그려야지. 왜? 근데 막 오후가 같은 것도 유배라서. 오후가는 유배가 게 아닌데 오후가도 유배에서 그 윤선도 지은 거 아이가? 윤선도가 유배 간 적은 있지만 오후가가 꼭 유배 문학이 오후가는 그 아이가 다섯 자연부를 친구로서 해갖고 뭐 본받을 게 있다 얘기하는 거 아이가? 이게 유배가서 지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건 이제 유배가서가 느낀 걸 준 거지. 그러니까 유배문학이라고 하면 우선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임금과 이게 유배를 와서 기양을 와서 임금과 이게 멀어져서 임금을 걱정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나타나야 유배문학이죠. 유배가 설치했다 무조건 유배문학 아니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제가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유배문학을 이렇게 합니다. 충신 연주지사를 맞습니다. 이게 뭐냐? 충신은 뭔가 충성스러운 신하가 연은 뭐냐면 그리워할 연자입니다. 주가 뭐였습니까? 요 임금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어떤 그런 작품들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런 내용이 주제가 중심이 돼야 유배문학입니다. 근데 뭐 물론 넓게 보면 맞죠? 유배가서 찍은 거다 유배문학. 왜냐하면 또 이런 주제가 아닌가? 이거 유배가서 말 그대로 느꼈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근데 보통 유배문학 하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유배문학입니다. 향가의 잔영이 보인다. 이거는 사실 그거 이해와 감상 읽어보면 그 위에 있는 특징과 의의가 다시 한번 설명이 돼 있고 거기 보면 거기 이해와 감상이 아까 읽었던 거 거기 밑에 보면 충신연주자 있지? 그거 표시하세요. 이 노래는 세 번째 방을 보면 이 노래는 충신연주지사가 있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소설은 138쪽에는 아까 잠깐 얘기했죠. 박시입니다. 박시죠. 자 박시전은요. 요거 전체적인 상품부터 좀 정리하고 볼까. 제목 박씨죠. 주인공이 박씨. 박씨는 뭔데? 성이 박이다. 보통 보면 됩니다. 보통 고주설 보면요 남자는 이름이 나오는데 여자 이름이 안 나와요. 맞지? 나오는 것도 있죠. 춘향이, 심청이 이런 거.
근데 누구의 아내 이러면 보통 성만은 박씨 이렇게. 그래서 박씨는 여성 주인공입니다. 우선 조선시대에 맞죠. 여성이 주인공인 것도 좀 맞죠. 어떤 그렇게 뭐고 일반적이지 않겠죠. 보통 남자가 주인공이겠지. 조선시대까지는 맞죠. 남자가 여자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가치가 아닌 거 알죠? 지금 어떤 21세기도 아직 그런 게 남아 있는 거 같나? 맞지? 남아 있습니다. 먼저 여성을 태어났잖아. 맞지? 여성으로서 뭔가 남자니까 뭐 유전기도 이런 게 느껴지지? 맞죠? 뭐 어떻게 느끼지? 이 나이 때는 어떤 느끼지? 설이나 추석 같은데. 명절 때. 이제 그때 왜? 무시하나? 아니요 그냥 보다보면은 약간 그런 여성. 네가 그런 거지만 딱 봤을 때 오늘 남자들은 가면 그런 TV에 보고 있고 맨날 술 먹고 놀고 있고 우리 엄마 비롯해 여자 어른들은 다 계속 왔다 갔다 일을 하고 막 상 차리고 별거자고 막 이런 데 거죠. 맞습니다. 내 할머니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거 없는 것 같아. 뭐가 없어? 하면은 그런 문제식이 없다. 그냥 당연히 해야 된다. 그렇죠. 옛날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옛날부터 해주니까 옛날 사람일수록 그런 걸 더 당연하게 받아야겠지. 쌤 집도 제사를 올해부터 안 지냅니다. 차례를 안 지. 그러니까 제사 지내나 집에 아직도. 근데 이것도 외관 안 지내는데 친가는 지내. 외관 지내도 어차피 외관 지내도 니한테 외갓집이 어머니 맞아. 어머니의 친정이니까. 네. 어차피 아빠 그 집에서 제사하다 지내고 나중에 가잖아, 맞지? 아빠 집 갔다가 가죠. 그러니까 사실은 외갓집에 제사 지내는 거 어머니가 도와줄 수도 없지. 이미 다 끝난 뒤에 가니까. 그런 것도 맞죠. 어이 보면 또. 근데 그게 당연한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당연히 남자 집 가서 얘는 남자 집 가서 다 하고 제사 다 지내고 다 설거지 하고 가서 이제 너희 집 갔을 때 이럽니다.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이제 지금 막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근데 제가 알고 저희 부모님 약간 저희 나이 부모님인데 그분들부터는 안 할 것 같아. 찾아야 된다. 그럴 수 있어. 쌤이 딱 그 세대가 쌤 지금 없었습니다. 차례. 아버지가 올해부터 이제 안 지내자고 안 지내니까 그냥 묘소 가서 성묘만 하고. 이번에는 초밥집 먼저 갔어요. 초밥집을 가서 인사드리고 그다음 나중에 왔습니다. 그건 뭐또그 박교성이 아니고 쌤 아내가 간호사이기 때문에 간호사니까 명절 다 못 쉬거든요. 간호사는 알다시피 24시간 근무해야 되니까 맞죠. 그러니까 명절 때 설날 때 당일날 근무 나가야 돼서 미리 갔던 거. 그렇고. 근데 뭔데 또 부모님도 막상 그 시대면 또 계속 갈 수도 있대. 여하튼 박시전도 이제 그런 어떤 이 얘기를 한 거는 그러니까 조선 시대가 그런 어떤 남존여비 사상이 있는 시대였는데 이렇게 여성이 주인공입니다. 자 보세요. 이 작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 전반부. 어디 필기를 필기할 때가 있는가? 좀 넓은 데 없나? 뭐 139쪽이 거기 하든가. 전반부는 뭐냐면 자 박씨가 있고 박씨가 이제 혼인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혼인. 박씨의 혼인. 남편은 이시백이라는 이름 있죠. 이시백이라고. 이시백의 혼인이 어떤 중심 사건입니다. 혼인. 그러니까 박씨 아버지가 있고, 그러니까 박씨가 이런 겁니다. 박씨 아버지가 산에 삽니다. 나는 자연이다. 그리고 그냥 자연이 아니고 뭐냐면 어느 정도의 어떤 보수를 좀 뭔가 좀 뭐랄까 해야 되나 좀 보통 인물이 아니야. 그 딸이 박씨고 이시백 아버지는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높은 벼슬이라고 그러죠.
여기 보면 나오지만 상공. 그래서 이 20액의 아버지가 박씨 아버지가 친구죠. 그래서 이런 거죠. 옛날에 뭡니까? 이거 당사자간은 뭐 혼인 당사자는 아무 권한이 없죠. 부모들이 뭡니까? 야 너희 너너 딸하고 우리 아들 결혼시킬래? 오케이 하면 그냥 하는 거죠, 맞죠? 자식한테 물을 필요 없어, 그냥 하면 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박 씨가 20억 집에 들어가서 근데 박 씨한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뭔지 좀 이따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안 되는 게 뭐냐면 후반부는 뭐냐면요. 좀 이따 이거 비교해서 이거 좀 다 하고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후반부는 뭐냐면 이거는 갑자기 확 바뀝니다. 뭐냐면 전쟁이 아닙니다. 맞죠? 무슨 전쟁? 실제 우리가 맞죠? 했던 전쟁, 병자원제. 저쪽 쪽도 전쟁이 있는데 그거는 뭐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인준연이었죠. 인준연과 그 다음에 정유전인데 이거는 그 다음에 병자호란. 이거는 청나라하고 싸운 거죠.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아까 잠깐 봤잖아 문제에서 누가 하자 했습니까? 아까 도술막 부려서 막 청나라 군사들 말 다 못 움직이게 하고 누가 했나? 20억 있나 박씨가 했나? 아까 막 도술 막한 사람 누구? 박씨였습니다. 박씨였죠. 그러니까 요 박씨의 활약 이게 후반부 이야기. 그러니까 전반부는 어떤 가정 내의 갈등 맞죠? 이거는 가정 내의 갈등이 중심 사건입니다. 갈등이 왜 있는지는 좀 이따 얘기하고. 맞죠? 여기는 여기는 사회적 갈등이 맞죠? 국가 간의 갈등이 맞죠? 전쟁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고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처음에 나면 상공이 누구냐면요. 상공이 20의 아빠입니다. 알죠? 상공은 이건 이름이 아니고 그냥 높은 벼슬하는 사람 보고 상공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공이 그러니까 상공 밑에 적어놓으세요. 20의 아버지. 20의 아버지. 이거 적어놔야 또 네가 혼자 볼 때도 이거 말죠. 그러니까 신분 누구겠습니까? 박씨겠죠, 맞죠? 박씨. 그러니까 20의 아빠가 뭐고 20의 아빠가 20회와 같이 그 산에 그 뭐고 박씨 집에 가고 박씨 데리고 오는 겁니다. 맞죠? 신부를 데리고 길을 떠나 날이 저물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날이 저물었고 뭔가 옛날이니까 맞죠? 한 번 차 타고 가지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관에 들어가서 숙소에 들어가서 신랑과 신부를 데리고 한 방에 들어가니 신부가 무릎깨를 벗고 앉을세. 그러니까 무릎깨는 이제 그렇죠. 옛날에는 뭐다 이렇게 여성이 밖에 나갈 때 얼굴을 보이면 안 되죠. 뭐 이거 막 쓰잖아요, 맞죠? 그런 거 얼굴을 이게 얼굴 못 본 겁니다. 근데 이제 방 안에 왔으니까 이제 방 안에서까지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얼굴 보여. 근데 뭐다 보세요. 그 용모를 보니 형령이 흉측하여 보기가 염려로운지라. 무슨 말입니까? 용모가 어떤 얘기? 얼굴이 어떻다는 거야? 한마디로 흉측하다는 거. 못생겼는데 흉측하다는 얘기가 뭐죠? 어쨌든 맞아. 이 친구가 장난을 하자. 못생겼다는데 뭐 못생겼다는 게도 그 장난인데 흉측해야 뭡니까? 야 있어봐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래 이제 맞지? 근데 그 뒤에 보면 보세요 이제 그 흉측한 얼굴을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얽기는 고속 같고 그러니까 우선 얽었다는 뭐냐니까 피부가 안 좋은 거죠. 피부 막 울퉁불퉁한 사람이 있지. 여드름 많아갖고 그렇게 생겼다. 고속 그러니까 돌 같다 입니다. 고속 옛 화석 같다 이거죠. 화석 고속이 옛날 돌 같다. 붉은 중에 여기도 붉어 알죠? 여드름 투성인데 붉어. 어떤 성인지 알겠지? 입과 코가 한 대 다 있습니다. 입하고 코가 붙었어. 눈은 달팽이 구멍 같다. 눈이 어떤 얘기입니까? 달팽이 구멍. 달팽이 봤지? 달팽이 구멍이 뭐 달팽이 이 튀어나온 거 있지? 그럼 눈이 어떤 얘기입니까? 작다. 눈은 크긴 좋겠죠. 작은 거보다는. 그러니까 작다 이거죠. 너무 작다 이거죠. 눈은 달팽이 구멍 같고 치붉어지고 그러니까 작은데 또 튀어나왔어. 붉어서. 그다음 입은 크기가 2주먹을 넣어도 오히려 넉넉하다. 입이 2주먹이 들어갈 것 같다. 입은 눈은 작은데 입은 커. 맞습니까? 지금 못생긴 요소가 다
넓다. 좁다 아니겠나? 메뚜기 얼굴 보면 이게 좁은 거야. 머리털은 짧고 심이 부하니 뭔가 머리 상태도 안 좋아 맞지? 그래서 그 형령은 참아보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쌤이 얘기했죠. 뭔가 문제가 있다. 박씨는 못생겼어요. 한마디로 뭐딴 거 없었다. 못생겼습니다. 근데 그 못생긴 게 그냥 이렇게 그냥 뭔가 이상한 생긴 겁니다. 흉측하고 형령을 참아주는 상공과 신랑이 한 번 봄에 다시 볼 수 없어 간담이 떨어진 듯하고 정신이 없어 눈이 없어 이 정도입니다 맞죠? 얼굴 보니까 정신이 없어 와 무슨 말이야 물론 이거는 뭐 어떤 표현이겠죠. 그래서 상공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실하면 20회과 20회 아빠가 지금 박씨 얼굴 처음 본 거죠. 뭔데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상공이 겨우 정신 차려 다시금 생각하되 사람이 이같이 추비하니 응당 규중에서 늙힐지언정 남의 집에 출같이는 아니할 터이로되 무슨 말입니까? 야 이렇게 못생겼는데 어떻게 나한테 시집 보냈지? 내 친구가? 이런 얘기 맞죠? 지금 이런 아이를 나한테 시집 보냈다? 나 지금 장난치나? 이게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구태여 나를 보고 혼하였으니 무슨 말인가? 이렇게 못생겼는데 나한테 혼인을 구하였으니 이 사람이 필요한 아는 일이 있을 터이요 또한 임무는 이러하나 이 또한 인생이라 만일 내가 못생겼다고 박대하면 박대하기 뭔지 알지? 무시하고 막 이러면 더욱 천지간 번이 삼일 거니까 먼저 내가 만약 이 내 며느리에 대해서 이 박씨를 내가 홀대하면 나는 진짜 천지간에 아무도 없겠지. 아무거나 내가 중히 여겨야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뭡니까? 박씨의 시아버지이자 20액의 아버지인 이 상공은 어떻게 마음먹었죠? 내가 비록 못생겼지만 내가 후하게 대접해주겠다는 겁니다. 왜? 친구도 뭔가 나한테 보낸 건 뜻이 있겠지.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나마저 이렇게 생겼는데 나마저 이 아이를 박대하면 이 아이는 얼마나 천지간에 외로울까 이런 마음으로 쓰였지. 그래서 거기 중히 여겨야 복이 되나 밑에 적어서 뭐냐면 이 부분은 상공이 맞죠? 상공 아까 했지만 20액의 아버지 이제 상공이 뭡니까? 못생긴 맞죠? 못생긴 박씨를 어떻게 다짐합니까? 중하게 여기 중히 여기니 그러니까 중하다는 귀중하게 여기니라 다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짐하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상공은 박씨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아들 시백이한테 오늘날 신부를 보니 내 집이 복이 많고 너의 몸에 무궁한 경사가 있을 것이니 어찌 기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내 며느리 보니까 우리 집에 복이 많을 것 같다. 니도 이제 경사가 많을 거야.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0이 어떻게 했습니까? 장난치나. 그렇죠. 혹시 장난치십니까? 지금 안 보이십니까? 이렇게 해서 뭡니까? 좀 넘어가면 집에 왔습니다. 이제 맞죠? 그 다음 보면 여러 날 안에 집에 들어갔다. 자, 잠깐만 집에 가면 누가 있겠습니까? 우선은 상공 20액의 엄마가 있겠지. 또 집 20액 집은 양반이고 높이 붙으니까 하인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박씨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상공과 똑같이 이렇게 잘 대해주겠나? 보세요 이제. 여러 날 안에 집에 들어오서 일가 친척 맞죠? 또 일가 맞죠? 결혼식 하니까 일가 친척 다 왔겠지. 장안 대신 댁분들이 신부 구경하러 많이 모였는지라 그러므로 신부 들어와 또 무릎깨를 벗고 중당에 앉으니 그 형령이 어떻다리요? 한번 보고 그러니까 침을 뱉습니다. 맞죠? 딱 보고 에퇴 이렇게 맞죠? 침을 뱉으면 비소는 비웃는다는 얘기죠. 수근수근하다가 일시에 물결같이 헤어집니다. 알죠? 딱 얼굴 딱 보이니까 뭡니까? 퇴 하면서 다 뭐고 하면서 다 없어진 겁니다. 맞죠? 이 정도야. 상공은 희색이 만연. 희색은 어떤 이 시자 무슨 시자냐 합니까? 기쁠 시자입니다. 상공이면 마음먹기 때문에 맞죠? 이들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뭡니까? 우선 아까 했지만 나는 이 박씨 내 며느리를 잘 대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희색이 만연한데 외당에 앉아 손님을 대하여 신부의 덕행을 자랑한다.
맞죠? 그러니까 상공만이 우선은 맞죠? 신부를 자꾸 신부에게 잘 내줍니다. 상공의 부인이 이제 상공 이제 얘기하면 아내가 뭐라 합니까? 대감께서 한낱 자식을 두어 하다한 장한 규수를 다 버리고 허망한 산중삼의 말을 들어 산중삼이 누구겠습니까? 박씨 아버지겠죠. 자식이 일생은 그런 치니 남도 부끄럽고 집안도 낭패한지라 다시 생각하시어 너도 보내고 다른 가문에 구원하여 어지면을 얻으면 어떠하니까 무슨 말인가 말인가 맞죠? 그러니까 박씨 부인 아니고 상공의 부인도 박씨의 외모를 보고 뭡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돌려보내고 다시 며느리 구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상공 뭐라 합니까? 상공이 어떻게 했다? 대로가 뭐겠노? 크게 너가 무슨 자고 성내를 놓자입니다. 분노 크게 화를 내면서 부인을 나오답니다. 사람이 아무리 절색이라 해도 행실이 없으면 사람이 공경하지 아니하니니 이러므로 저하는 말이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 뭡니까? 거기 보세요. 거기 보세요. 어찌 색만 취하고 덕을 못 얻으시오. 그 색 동그라미하고 색 밑에 외모 적으세요. 외모. 색은 어떤 보이는 거죠, 맞죠? 외모입니다. 어딘지 찾았나? 절색 그 밑에 줄 제 끝에 어찌 색만 취하고 있죠. 찾았습니까? 색 밑에는 외모. 색만 취하고 덕을 뭐죠? 덕은 뭐 있습니까? 내면 적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찌 당신은 왜 겉만 보고 속을 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또 우리 부부 만일 불량히 여기면 자식과 집안을 어떻게 조섭하겠소? 이제는 내 집에 빛날 때를 당하였으니 어찌 기쁘지 아니하요? 이런 말을 당신 내지 말고 부디 10분 자정이로서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뭡니까? 방이 부부는 앞에 말은 뭡니까? 이 박씨에 대한 부인의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나 있는 말이죠. 부인의 말 맞죠? 근데 그에 대해서 뭡니까? 상공은 어떻게 합니까? 부인에 대한 상공의 비판 맞죠? 왜 겉만 보고 왜 외모만 보고 판단하냐? 이렇게 두 사람의 대화가 이렇게 맞죠? 부정의 태도 비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인이 어찌 사랑하며 또한 범인이다. 그 어찌 소견이 넉넉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부인이 어찌 사랑하며 또한 범인은 뭐냐면 이때 범인은 범죄자가 아니고 보통 사람 맞죠. 그러니까 상공은 이렇게 외모만 보지 않는다는 그런 사람이 외모 안 보는 사람인데 보통 안 그렇죠 맞죠.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걸 많이 맞죠. 기준 삼아 평가하잖아. 그래서 어찌 소견이 넉넉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보는 어떤 그런 소견이 뭐냐면 보는 관점이죠. 넉넉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러므로 부인이 미워하고 시백 남편도 보다 내 방에 거처를 전폐한다. 무슨 말이냐면 같이 안 사는 겁니다. 맞죠? 그렇다고 이혼할 수는 없죠. 아빠가 이렇게 맞죠? 얘기했는데 아까 저 부모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같이 이건 못해. 하지만 뭡니까? 방에는 안 들어가. 방에는 안 들어갑니다. 비복들은 하인들입니다. 하인들도 박씨를 박대합니다. 하인들도 무시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다시 얘기하면 박씨는 못생긴 외모 때문에 시아버지 맞죠? 시아버지 빼고는 모두에게 박대를 받습니다. 요게 이제 전반부의 얘기죠. 그래서 전반부는 뭐다? 전반부는 다시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통해서 무엇을 작가는 전하고자 하는 거겠습니까? 맞죠? 외면을 평가 맞죠? 그러니까 뭘 중시하지 않는다? 어떤 내면을 맞죠? 중시하지 않는 세태를 비판하는 거죠. 이건 주제의식이 전반부의 주제의식입니다. 내면을 중시하지 않는 세태, 눈에 보이는 것만 중시하는 세태. 오케이. 그러면 이제 후반부와 전반부의 어떤 이 경계가 있습니다. 그 바뀌는 경계 뭐냐? 어느 날
박씨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막 상공이 막 기뻐하죠. 오셨습니까? 사돈 이러면서. 그래갖고 뭐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하고 이제 박씨 밤에 박씨의 방에 이 박씨 아버지 찾아옵니다. 와서 그동안 잘 지냈느냐 하면서 이제는 뭐고 네가 이제까지는 어떤 너의 외모 때문에 힘들지만 이제는 뭐이 시험이 다 끝났다 이러면서 뭐냐면 박씨의 허물을 벗겨줍니다. 쫙쫙 안에 뭐 했냐? 절세 미인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 일입니다. 보세요. 그 밑에 보세요. 이제 이날 밤에 박씨가 목욕하고 뜬에 내려서 하늘을 향하여 축소하고 방에 들어가 자더라. 이튿날 평명이 일어나 괴하가 이제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박씨의 개인 하인입니다. 박씨의 여종입니다. 맞죠? 괴하를 불러 내가 간밤에 허물을 벗었으니 대감께 여쭈어 옥함을 짜주어. 옥함은 이제 옥으로 된 상자재. 그러니까 허물을 그냥 막 이렇게 벌 수 없었어. 생활 속에 벌면 안 되고 이렇게 딱 상자에 넣어야 돼. 게하가 보니 여기 나오죠. 게하가 보니까 추비한 아씨가 허물을 벗고 옷 같은 얼굴이며 달 같은 태도 사람을 놀리며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한지라. 냄새도 좋아. 예뻐지니까 맞지? 냄새도 좋아. 게하가 도리어 정신을 진정하여 보고 또다시 보니 그 아름답고 고운 태도는 옛날 서시와 양귀비라도, 그러니까 이건 중국의 유명한 미인들이죠. 미치지 못한다. 완전 이뻐졌어. 그래서 뭡니까 이제 그 뭐고 이제는 집안 사람들 다 좋아합니다. 20일 또 이제 방에 들어갑니다. 내 아내 있는데 내가 들어가야지 하면서 방에서 같이 이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근데 그 전부터도 박씨는 지금 박씨 아버지도 맞죠. 이게 뭐 거의 도수를 하는데 박씨도 역시 이게 초인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 벗기 전에도 남편이나 상공을 도와줬습니다. 맞죠?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허물을 벗고 본격적으로 허물 벗고 이제 얼마 안 돼서 병자가 터진 겁니다. 전쟁이 터졌어. 알죠? 그래서 병자한테 실제 그 청나라 장수들 이름이 나옵니다. 용골대, 여물대, 용골대란 말 혹시 들어봤나? 저는 그러니까 실제 병자한 때 그 뭐고 청나라의 군대 우두머리였습니다. 장원훈 같은데. 맞지? 네, 괜찮아요. 그래. 눈이 감길 정도의 장. 응? 눈이 감길 정도는. 그럼 정신만. 몽롱할 정도의 장미가 그렇다. 물 같은 거 없지. 물 한 잔 마시볼래? 정수기 가서. 네. 마시고. 그래서 이겁니다. 뒷이야기는 그러니까 박씨가 청나라 분들을 쳐부순 이야기입니다. 알죠? 도수를 써갖고 아까 좀막 이렇게 하고 다막 여러 가지 막 그런 도수를 써서 그 중에 보면 요거는 그러니까 좋고 그 중에 보면 이제 139쪽 보면요. 저거구나.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한양을 쳐들어갔어요. 영골대를 성공을 해서 했는데 어느 집에는 막 이렇게 막 뭐가 나무들이 막 이렇게 막 경계를 두고 막 이게 막 성벽까지 쳐져 있는 게라. 그래서 거기를 이제 영골대가 영울대 동심을 보냅니다. 저 가봐라, 저 이상하다. 그거 어디였냐면 박씨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박씨가 이렇게 딱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장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집안 사람들 다 이렇게 보아보는 겁니다. 그 가니까 뭡니까? 그 가서 이제 거기서 139쪽 그 위에 보면 영울대가 이제 영률대라는 영울대 동생입니다. 가서 어디부터 보냐면 5번째를 보세요. 이때 율대가 백여기를 거느려, 백여기는 기는 뭐냐면 이거는 말입니다. 말탄 병사들을 거느려 우상의 집을 범하여, 우상이 이제 그 얘기했지만 20행 집이죠. 인물 수탐하더니 내외가 적정하여 빈집각관을 차차 수탐하여 후원 들어가 살펴보니 온갖 기이한 수목이 좌우에 넣어서 무성하였다. 그러니까 이 기이한 수목이 나무 기이한 모양의 나무들이 막 이렇게 좌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대가 개의 여겨 자세히 살펴보니 상황마다 영과 범이 수미를 응하여 가지마다 뱀과 짐승이 되어 천지풍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무 잡으니까 나무마다 영과 범이 있는 겁니다. 또 뱀이 있고, 알겠죠? 그러니까 다 나무가 보통의 나무가 아닌 거죠. 다 그러니까 이게 박씨가 도술로 이렇게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계속 어떤 그런 막 이렇게 신비로운 어떤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 게 쭉 이어집니다. 맞죠? 뭐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흑은이 자욱하고 내성 병력이 진동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날씨가 변화무쌍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률대가 어떻게 했나? 점점 겁을 먹겠지. 그래서 밑에 보면 율대 혼백을 잃어 어찌할 줄 모르더니 방 안에서 한 여인이 칼을 들고 나와서 꾸짖습니다. 너는 어떠한 도적인데 이러한 중지에 들어와 죽기를 대청하냐? 율대가 합장 배려하며 귀대 부인 니신지 알지 못하거니와 나쁜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말해. 율대 좀 쫄았죠. 그래서 막 살려주세요 하니까 대답하기를 나는 자 이게 이 사람이 지금 박씨가 아닙니다. 근데 박씨는 사실 전쟁하면서 잘 안 나옵니다. 개화가 박씨의 몸종 개화가 직접 전투를 뛰고 박씨는 뒤에서 뭡니까? 돛을 부리면서 지원해 준 겁니다. 개화가 직접 몸으로 뜁니다. 나는 박부인의 시비거니와 시비가 뭐냐? 여기서는 하인이다. 하인. 시비거니와 우리 아씨 명의 부인이 조언을 베풀어 너를 기다린지 원인지 너는 극악한 도적이라 빨리 목을 느디어 내 칼바닥에 이렇게 맞지. 하니까 율대가 그 말 듣고 데려와요. 왜냐면 갑자기 왜 또 하느냐면요. 지금 여자이면서 또 하인이죠, 맞죠? 그러니까 천한 신부잖아. 그러니까 어디 천한 여자가 나한테 이런 말 하면서 열받아서 칼을 들어 걔를 치려는데 팔에 힘이 없어. 맞죠? 이렇게 이런 거죠. 야, 근데 이렇게. 그래서 팔에 힘이 없어 놀릴 길이 없는지라 한눈 수 없어 하늘을 우러 다시 하기를 대장부가 세상에 나서 말리 타고 있게 대공을 받아고 왔다가 오늘날 조그마한 계집의 손에 죽을 줄 어찌 알았으려. 개화가 웃으며 가로되 불쌍한 과연토다. 저 장수야 세상에 장군이 와서 나 같은 연약한 아녀자를 당치 못하느냐. 오늘은 네 명이 내 손에 달렸으니 바삐 목을 늘려 내 칼을 받아라 하니까 영울대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개화가 영울대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수도다. 천수도 뭐냐면 운명이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결합니다. 차만 내가 여자에서 못 죽이다 자결합니다. 그래서 영울대가 죽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동생이 죽었지. 영골대가 와서 맞죠? 내가 동생이 원수가 겠다 해서 와서 어떻게 얘기해요? 또 당했겠죠. 그래서 아까 했지만 그 장면, 말이 다 발을 얻어먹고 하는 거죠. 그런 장면. 그래서 결국은 근데 뭐냐면 영골대는 안 죽입니다. 왜냐면 역사 사실을 보면 영골대는 승리한 장수 때문에 맞죠? 너무 이렇게 맞죠? 또 그렇게 역사를 바꾸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항복하면 그냥 도망가게 해주겠다 해서 그게 도망가는 걸로. 그래서 이건 뭐냐? 박씨라는 인물에 의해서 이렇게 뭐고 청나라 군사들이 항복하고 도망가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고 또 하나 뭐냐면가. 그런데 아까도 했지만 이렇게 청나라 장수들을 묻히는 게 여성이죠. 실제 전쟁에서 뭡니까? 남자들이 졌잖아. 근데 이 소수안에서는 여자 한 명이 아니 두 명이죠. 약간 두 명이 모두 물치죠. 그게 뭡니까? 어떤 당시 병자호란에 무능한 남성 위정자들 비판 위정자 그 당시에 어떤 높은 권력을 위정자들을 맞죠 비판한 그래서 그러니까 여성의 지위 향상을 주장하는 거죠. 여성 지위 향상. 그래서 이 작품은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거 안 줘. 여기 이거 안 주면 그러니까 요 사건이 뭐였나? 박 씨의 변신. 이게 사건의 어떤 전환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요 박 씨의 변신, 그러니까 맞아. 허물을 벗고 외모가 바뀌는 그 변신을 기점으로 해서 전반부 이야기와 후반부 이야기가 구분됩니다. 이것도 박시전의 이야기 전체 구조를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박시전 또 다른 부분 봐도 요게 지금 앞에 맞죠? 못생긴 박씨가 겪는 어떤 가정 내 갈등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외모가 바뀐 박씨가 이제 전쟁에서 활약한 이야기인지를 알 수 있겠죠. 139쪽 핵심 정리 보세요. 밑에 갈래 역사 소설이자 왜냐면 병자호란은 역사 사건을 다루고 있죠. 물론 그것이 사실과는 같진 않지만 역사적 소재를 쓰고 있고 전쟁 소설이자 군담 소설도 전쟁을 다룬다는 얘기입니다. 군담 소설 알겠죠? 성격 보면 거기 두 번째 표시 정기적이다. 요것을 한번 얘기했나? 정기적이라는 말 표시해 주세요. 정기적이라는 말이 혹시 뭔지 설명했는가 한 번이라도 했는 것 같은데. 그거 뭐고? 최적점에서 정전 요소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별로 없다 했죠, 맞죠? 여기는 천지다. 정기적인 것은 비현실적인 것 같아, 알죠? 그 뭐고? 그러니까 이렇게 도수를 부리거나 아니면 죽은 사람이 귀신이 돼서 막 나타나서 상상과 얘기하거나 이런 요소가 있으면 정기적이다. 이 기자가 이상할 기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오케이. 그 특징 보면요 변신 모티프는 아까 했지만 박씨 변신이고 실존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아까 했지만 연골대. 여기 옆에 적으세요. 실존 인물은 여기 나오는 실존 인물 두 명은 우선 사실은 요 박씨의 남편 이시백도 실존 인물이다. 알죠? 실제 이시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있었습니다. 또 한 명은 연골대라는 청나라 장수. 요 특징 3사는 아까 쌤이 두 가지죠.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박시전. 박시전이니까 이거 재밌어요. 읽어보면. 자, 그 다음 문법. 저번 주에 하는 거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합성을 얘기했지? 기억납니까? 네. 진짜. 네. 비통사적 합성 이런 거 기억나나? 비통사적. 그러니까 합성어가 어근과 어근이 붙는데 네. 근데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문장을 쓰는 방식이 아닌 거. 그러니까 아까 어감 표현 알았지? 어감 뒤에 뭐가 와야 되나? 어미가 와야 되죠, 맞죠? 쪽수는 28쪽, 27쪽, 8쪽, 28쪽. 뭐야, 정신? 우리는 전화. 그러니까 어감 뒤에는 어미가 와야 되는데, 근데 뭐다? 어미 없이 바로 어떤 다른 어근이 붙는 형식이죠. 그래서 접칼 이거 맞죠? 기억납니까? 네. 또 뭐 있었지? 접칼, 검북다 이런 것도, 검고
그러니까 검, 접 이런 어간들이 바로 붙는 거 그런 비동사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어근이 두 개가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대등, 종속, 융합 세 가지 있었죠. 몇 가지 있는 걸 기억한다, 맞지? 대등은 두 어근이 말 그대로 뭡니까?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에 종속되지 않고 대등하게. 그래서 A와 B 이런 형태로 결합하는 거고. 종속은 뭐야? 종속은 앞에 어근이 뒤에 어근을 수식하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손수건은 대등이가 접수이다. 손수건. 종속이죠. 손수건이 손과 수건이가 아니죠, 맞죠? 손을 닦는 수건. 그러니까 손이 수건을 꾸미는 겁니다. 근데 종속이랑 융합에 어떻게 구별해야 돼요? 융합은 이런 대등 종속, 그러니까 어근과 어근의 관계가 아니고 두 어근이 결합하는데 원래 그 어근의 뜻이 아닌 다른 뜻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수건 뭡니까? 손수건은 손을 닦는 수건, 손과 수건의 뜻이 그대로 있잖아, 맞지? 근데 만약 피땀을 흘려서 공부했다. 그럼 피땀이 진짜 피와 땀입니까? 진짜 공부할 때 피땀 생겼나? 땀 흘리죠. 땀은 더 흘리죠. 그럼 뭡니까?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피하고 땀 두 어근이 결합해서 노력이라는 뜻이 생긴 거예요. 그건 융합. 그러니까 대등 종속은 이렇게 맞죠? 두 개가 이렇게 구분하는 게 융합은 아예 다른 거예요. 아예 새로운 뜻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구분하는 그런 문제가 한 번씩 나온다는 거죠. 근데 파생하는 건데 이렇게 합성한 만큼 뭔가 구분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보세요. 28쪽 보면 파생어 요소 뭡니까? 파생어는 굳이 파생어를 두 개 나온다면 맞죠? 파생어 요소 뭡니까? 파생어는 지우고 가자. 파생어는 합성어가 어근 더하기 어근이라면 다시 한번 단어의 그 체계를 적읍시다. 우리가 사용한 단어는 크게 단일어와 복합어가 있는데 단일어는 뭡니까? 어근이 하나 있는 거죠. 어근 하나 맞죠? 어근 하나로 이루어진 게 단일어입니다. 복합은 다시 두 개가 있다. 뭐냐? 우리가 저번 때도 합성어. 합성어는 어근에 또 다른 어근이 붙습니다. 파생어는 어근 대신 뭐가 온 겁니까? 접사제 맞죠? 접사. 근데 이 접사는 두 가지가 있다. 접두사가 있고 접미사가 있습니다. 접두사는 당연히 뭔가 이 두자가 어디 두자니까 맞죠? 앞에 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접두사가 앞에 오고 뒤에 어근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근 앞에 접사가 오는 거죠. 접미사가 무엇인가? 어근 뒤에 오는 접사입니다. 이제 파생하니까 이렇게 두 가지 맞죠? 어근 앞에 접사가 오냐, 어근 뒤에 오냐 여기 따라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책을 보세요. 접두사가 붙는 파생어에서 그러니까 파생어는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접사를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헷갈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개살구 이런 단어가 들어간다 거죠. 빛 좋은 개살구. 그 속담 있잖아요. 그게 뭐 드시려고 그러시면 겉만 맞죠. 번지르르하고 실속 없는 거. 잘하는데. 이 개살구 때 개닭이 살구죠. 그러면 무슨 소리 하겠어요? 개 살구 둘 다 어근이잖아. 개 살구. 근데 이 개가 그 개가 아니잖아. 이 개는요. 그러니까 뭐냐면 살구는 어근인데 이 개는 붙어서 뭔가 품질이 낮다. 형편없다 앉아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살구는 살구인데 어떤 살구? 살구인데 품질이 낮으면 어떤 살구입니까? 맛없다는 거죠. 맛없는 살구입니다. 살구가 비싼 말이에요? 살구가 비싸냐고? 그냥 궁금해. 살구?
그렇게 안 비싸요. 살구 그거 아이가 살구가 살구 잡으려 먹진 않죠. 네. 살구 어떻게 생긴지 아나? 색깔이 어떤 색깔? 붉은빛 아닙니다. 살구는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 피부색 비슷하죠. 그래서 그 살구색 하잖아. 원래 그 니클파스 살색. 물감 보면 원래 우리가 옛날 살색이다 살색. 근데 이제 살색은 말이야. 왜냐면 그게 좀 왜냐면 피부 맞죠. 그러니까 피부색이 다양하니까 그렇게 하면 그거는 좀 차별적이다. 해서 살색은 살구색이죠. 살구색. 그러니까 살구는 그 잘 안 먹는데 맞죠. 네가 지금 인간가? 어? 잘못은 네가 인간 자두 같은 자두하고 살구 다르네. 살은 좀 버석버석해. 껍질도 그러니까 좀 껍질도 탱탱한 게 아니고 좀 이렇게 무는무는 느낌이고. 살구 잘 안 먹습니다. 살구는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살구는 비누가 많아요. 살구 비누 하나, 살구향 비누. 그러니까 살구라는 과일이 있는데 맛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는 그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이제 뭐냐면 무조건 그러니까 게 왈왈 멍멍 게 5분이네 뭐 이렇게 해서 합성어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두 개의 형태소 가지고 구분했는데 이게 어근이 접사냐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몇 개의 접두사 얘가 있죠. 맞죠? 예를 들어서 되돌아가다 할 때 되잡다, 되잡히다, 되묻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각각 뜻이죠. 뭐 도로 아까 쌤이 맞죠? 도남드듯이 할 때 얘기했잖아. 도로 다시 맞죠? 되찾는 겁니까? 다시 찾은 거지 맞죠? 또 도리어 반대로 되잡다, 되잡히다 이런 건가 반대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잡으려고 하다가 잡힌 거죠. 다시 되묻다, 되살리다. 맨도 많이 쓴 접사죠. 맨발, 맨손, 맨입, 맨주먹. 이게 뭡니까? 맨발이 뭡니까? 맨발. 그러니까 이 맨발은 맞죠? 그냥 아무 양말이나 신발 안 신는 게 맨발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이 뜻이 뭐냐면 거기 있지만 다른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딱 그것만 있다는 뜻이. 맨입도 뭡니까? 맨입. 뭐 이런 거죠. 같이 뭐 친구끼리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떤 친구가 양치같이 아무것도 안 해. 가만히 있어. 뭔가 야니 맨입으로 니 하네 이렇게 하면 맞죠? 그렇게 쓰지. 군말, 군침, 군소리, 군식구, 군더더기 이런 뜻입니다. 뭐 이런 거죠. 군밤. 그럼 군밤은 여기서 이 군자는 요 파생어가 앞서게 군밤. 군밤할 때 이 군은 뜻이 뭐겠습니까? 군밤이 쓸데없는 혹은 뭐 더 덧붙는 뜻이겠나? 근데 군이요. 예. 군이 구운이에요? 맞아요. 구운 밤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좀 변형된 거죠. 구운인데 이게 변형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군밤 이거는 합성어가 맞아요. 합성. 그렇지 잘 써. 그렇게 맞죠. 그렇게 간다. 개는 아까 얘기했고. 근데 개나리 꽃 이름 개나리 맞아요? 여기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는 뭐 이건 굳이 그렇게 막 자세히 푸는데 계란이가 뭐 이거 쌤도 왜냐면 이게 쌤이 이걸 학원 선생하면서 요거에 대한 그 경험이 있습니다. 뭐냐면 계란이가 이겁니다. 지금 우선 계란이는 무슨 생각합니까? 봄좀 노란색 고치제. 네. 그거는 그냥 계란이 단위입니다. 근데 요 나리꽃이 그 나리꽃 중에서 이 개가 붙으면 이거는 야생의 나리꽃입니다. 그때는 이 개가 야생이라는 뜻이에요. 이 뜻은 접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개나리는 그 노란색 개나리는 그냥 단위로 그냥 개나리 이름이고 요 개나리 할 때 이거 나리꽃의 야생은 발생합니다. 옛날 때 쌤이 그 학원 수업하는데 내신 대비하는데 중학교에서 이 문제 중학교 어느 학기에서 이 문제 나왔어. 그럼 계란이 그냥 쌤은 뭡니까? 계란이를 보고 단위로 나오셨거든. 근데 그 선생님은 파선하나 있거든. 근데 사전 보면 두 개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쌤은 단위랑 틀리게 했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니같이 이렇게 어떤 학생이 이걸 준비하는데 내가 계란이 그럼 계란이는 그러면 단위는 뭐예요? 하니까 내가 단위로지 이렇게 했거든. 근데 그 다음날 그게 나온 거다.
저는 내가 학생들 많이 있는데 내가 얘기했는데 그게 나온 거야. 그 학교 시험에 나한테 그 선생님이 파생을 한 거야. 그래갖고 뭐냐면 막 몇 명의 학생한테 연락이 온 거지. 쌤 담임하면서요. 난감하잖아, 맞지? 그래서 내가 보니까 사진 다시 보니까 담임과 파생 둘 다 있어. 근데 막 학생들은 맞죠. 내가 담임했으니까 좀 그렇잖아. 물론 뭐 학생들이 뭐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쌤 담임하려고 했는데 틀렸네. 그래서 좀 난감하죠. 과거 선생으로서. 근데 다음 날 둘 다 됐습니다. 복수는 됐어요. 그래서 휴. 만약 그게 안 됐으면 맞죠. 쌤은 조금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 파생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계단이 그러니까 이때 이 파생하기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농화꽃이 아닙니다. 난임꽃인데 난임꽃이 근데 쌤도 보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건 다른 겁니다. 야생 상태지. 이것도 대표적인 접두사죠. 헛고생, 헛걸음, 헛소문, 헛수고, 헛살다, 헛기입니다. 뭐가 이게 맞죠? 잘못했다, 이유 없다는 뜻입니다. 보람 없다. 이런 게 대표적인 접두사고. 그다음 전미사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전미사는 이런 말 있죠. 지금 보면 접두사, 전미사하고 밑에 보면 한정적 접사, 지배 접사만 있죠. 보고 있나? 근데 접두사는 한정적 접사만 있는데 맞죠? 전미사는 한정적이고 지배적 둘 다 있지. 한정적 접사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접사가 기능이 한정적이다. 그냥 뜻만 더하는 겁니다. 근데 지배는 뭡니까? 그 접사가 어근을 지배한다 이 말이죠. 뭔가 더 큰 영향을 주는 겁니다. 뭘 주냐? 품사를 바꾸는 겁니다. 이게 이런 말입니다. 뭐냐면 여기서 뭐 있노? 음이나 이가 그런 건데 보세요. 이. 음이 있는데 음이라는 접사가 있는데 음을 만약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만약 웃음 맞죠? 자 웃음이라는 단어가 있지. 웃음은 그러니까 이게 형태수가 몇 개냐면 아까 여기 있죠. 여기 있으면 뭐다? 우선은 기본이요. 웃다의 웃이 어간이죠. 요 웃 더하기 음이죠. 그러면 웃다는 품사가 뭡니까? 웃다. 좋지, 동사죠. 잘 써요. 근데 웃다 뒤에 음이 붙어져서 웃으면 이건 품사가 뭐죠? 웃음. 명사죠. 이런 게 뭐다? 품사가 바뀌는 겁니다. 원래 웃은 동사인데 음이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웃음이 된 거예요. 명사가 됩니다. 이런 게 전미사의 기능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거 보세요. 거름, 웃음, 우름, 믿음 맞지 이런 것들. 또 이도 보면 이 보세요. 길이, 높이, 먹이 이런 거 있지. 이거 다 뭡니까? 사실은 이거 아주 많이 쓰는 맞죠? 단어제. 근데 길이 뭡니까? 길다의 길다리입니다. 높이도 뭡니까? 높다. 먹이는 먹다 이렇게 맞죠. 옷걸이 맞죠? 말씀하신 옷걸이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 단어는 옷걸이. 이건 형태소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옷 더하기 걸다의 걸 더하기 이죠. 옷을 거는 도구. 목걸이도 뭡니까? 목에 거는 물건 맞지? 이런 식으로. 절름발이니까 요거니까 발을 전다는 얘기죠, 맞죠? 멍청이, 뚱뚱이. 그렇지 기분 나쁘네. 그다음 스럽다 이것도. 스럽다도 밑에 보면 뭐뭐 스럽다. 이것도 접사거든요. 예를 보세요. 복스럽다 이런 거 쓰나?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지? 복스럽다. 복스럽네. 그러니까 복 더하기 스럽다 맞지? 복은 품사가 뭡니까? 복. 명사지. 그럼 복스럽다는 품사가 뭐겠노? 맞아요. 형용사입니다. 저는 품사 좀 잘하네. 다음 주부터 이제 품사 볼 건데. 맞죠? 걱정스럽다, 어른스럽다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방금 음이나 이는요 동사나 형용사에 맞죠? 붙어서 명사 만드는 접사인데 스럽다 이건 뭔가 이거는 명사에 스럽다 붙어서 맞죠?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음이나 이나 썼다 이런 거는 나옵니까? 지배적 접사입니다. 알겠죠? 근데 꾼은 뭡니까? 꾼은 보세요. 꾼은 뭐 살림꾼, 신부름꾼, 장사꾼, 신부름꾼 맞죠? 신부름꾼은 신부름날 꾼이지. 신부름 꾼 붙기 전에 신부름은 품사 뭡니까? 명사제. 신부름꾼은 명사죠. 이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구분해야 됩니다. 무조건 정미사가 본다고 해서 무조건 다 품사 바뀌는 게 아니고 품사를 바꾸는 정미사가 있고 바꾸지 않는 정미사가 있습니다. 이거 구분해야 돼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 쉽죠? 쉬운 게 아니고 물론 어렵죠. 그런데 접사 없을 때 그 품사 이게 잘했잖아 맞지? 하고 접사 붙었을 때 품사 뭔지 그 파악하면 되죠. 물론 근데 뭐 품사 자체를 잘 맞죠? 아직 뭐 품사 나이 게 어느 정도 좀 잘했지만 맞죠? 어떤 학생은 아직 왜냐면 품사도 또 뒤에 배우겠지만 명산지 뭐 동산지 형용사지 이런 거 잘 모를 수 있잖아. 그렇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 만약에 높이도 보면 높이 방금 명사였지. 근데 많이 이런 겁니다. 높이인데 새가 높이 나갔다. 이런 문장에서는 이 높이는 이거 명사가 아니죠. 이때는 이거 꿈이죠. 날았는데 높이 나갔다. 이때 이거는 부사죠. 그럼 이는 뭡니까? 이거는 높다 형용사를 부사로 만들죠. 부사 이런 경우. 그러니까 높이라는 것이 맞죠. 어떻게 쓰냐에서 명사도 되고 부사도 된다. 이해 안 되면 물어보세요. 근데 예. 형용사랑 부사의 차이죠. 형용사 부사 차이는 뭐냐고? 부사는요. 우선 가장 큰 차이가 뭡니다. 나중에 어차피 또 배우겠지만 형용사와 동사는 형태가 바뀝니다. 근데 부사는 형태가 고정되어 있어요. 무슨 형태? 이거 보세요. 보지만 높다, 높고, 높니, 높아 이렇게 맞죠? 이렇게 높이라는 어간 뒤에 다하고 니아가 붙어서 이렇게 형태가 바뀌잖아. 네. 근데 높이는 뭡니까? 이 높이가 명사든 부사든 요거밖에 없지. 여기서 또 다시 바뀔 수 없잖아. 높이 자체가요? 높이 자체가 이거 그러니까 이가 다른 건 바뀔 수 또 이 높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어떤 명사가 될수 없잖아. 근데 이거는 뭐냐면 높다는 것 뜻을 가지고 이게 그러면 이게 어미고 이게 어간입니다. 이렇게 어간 어미의 형태로서 어미가 계속 바뀌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는 동사 형용사만 가는 동사하고 형용사만 가는 거. 나머지 품사들을 보면 형태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 형태의 차이. 네. 그래서 어간 어미가 중요한 겁니다. 동사 형용사. 높이 이거니까 높이 그러니까 왠지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것도 높이라는 것 뒤에 이가 붙어서 명사나 부사된 건데 이것도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내가 높이라는 명사가 딱 되면 이 높이라는 명사 이 뜻으로 다르게 바뀔 수 없잖아, 맞지?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바뀌면 이거는 명사가 아니죠. 이건 높이라는 명사가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좀 이게 좀 특이한 경우라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나중에 또 품사를 이제 아마 다음 쪽으로 배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밑에 보면 28쪽 맨 밑에 보면 합성어 파생어 구별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이제 보죠. 이런 겁니다. 돌배는요 파생어입니다. 우선 돌배할 때 돌이 그 스톤 돌이 아니겠죠? 맞죠? 돌배할 때 돌. 이 돌도 이제 뭐냐면 뭔가 뭐냐면 이렇게 배에 붙으면 뭔가 겉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뜻입니다. 근데 돌배라는 것이 단어가 되고 나무하고 돌배나무는 합성어죠. 돌배나무 각각의 어근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돌배는 파생어고 돌배나무는 합성어다. 시부모, 부모는 굳이 따지면 합성어입니다. 왜냐면 부 아버지, 모 어머니가 맞지. 그러니까 한자는 거의 다 합성어입니다. 한자가 된다는 거 알았죠? 근데 앞에 시는 뭡니까? 시부모 붙으면 시는 뭐고? 시는 뭐? 시가 붙으면 다 맞죠? 또 오늘 또 자꾸 여성주의를 얘기하지만 여성에서 시가 붙으면 다 맞죠? 시도 뭔가 좀 거부감이 나요. 시대, 시부모, 시누이 맞죠? 이게 맞죠? 그러니까 시는 어떤 남편의 부모, 남편의 부모, 남편의 원래 살던 집안 이런 뜻. 그런 뜻을 가진 접사입니다. 파생어죠. 시부모. 부모는 합성어인데 시부모는 파생어. 이런 구조. 그래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모의고사. 모의고사가 저번 주가 숙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4회 1부터 23이네요. 이거 좀 익숙해졌습니까? 이거 푸는 거는 한 해씩 풀면 어떻게 한다? 괜찮아. 오? 이제 하루 뜨는 건좀 하늘 풀어. 그래? 그럼 한 해 다 채점할까? 네. 오, 그래. 1등이니까 이제 뭐. 오케이. 잠깐만. 근데 한 해 계속 풀면 이게 근데 그런 것도 있다. 왜냐면 진도 맞추기 위해서 한 해를 푸는 거는 후반부에 하거든. 그러니까 오늘 한 해 다 하고 우선 반 해씩 하다가 나중에 좀 왜냐면 그렇게 하면 이게 다 빨리 끝나거든. 자, 그래서 오늘도 반해만 합시다. 맞죠? 쌤이 1번부터 23번까지 1번은 4번 2번 5번 3번은 5번 4번은 2번 5번은 2번 6번은 5번 7번 3번 8번 4번 9번은 4번 10번 3번 10번 3번 11번 1번 11번 1번 12번 1번 13번 5번 14번 3번 13번 맞췄어. 좋았어. 14번 맞추면 아주 대단한 거죠. 배운 걸 맞췄습니다. 15번 1번 16번 1번 17번 3번 18번 5번 19번 4번 20번 3번입니다. 21번 1번 22번 3번 23번 4번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문법에서 좀 아까 앞에 거 들은 것 같은데 11번 맞죠? 11번은 배운 부분인데 12번은 12번은 아직 안 배웠지. 이거 문장 이거는 내시에서 나온 이거는 나올 겁니다. 11번은 보세요. 이거 11번을 볼게요. 11번은 숫탄에서 우선은 기억은 뭡니까 이게? 숫 바뀐 게 뭐고? 티읕이 디귿 됐지. 그럼 사실 이게 뭔지 몰라도 티읕이 디귿 됐으니까 이거는 교체 아닙니까? 이건 교체했나? 네. 그럼 지금 2번 한 거네요. 네. 아, 그럼 좋았어. 그 다음 네가 숫 한 니은에서 니은을 첨가를 한 거네. 그렇죠. 그 첨가는 뭡니까? 원래 없던 것이 생기는 거죠. 하나 더 생기는 건데, 근데 니은이 뭡니까? 다시 잘 보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의문 변동이 발생합니까? 그 지금 다시 얘기 됩니다. 어떻게? 디귿이랑 히읗. 디귿과 히읗이 합쳐져서 뭐가 됐노? 티읕. 그렇지. 그러니까 추격이죠. 이런 거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기억은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니은은 거센 소리 대기다 이런 것을 아는 거는 이제 지식의 수준인데 요거는 지금 보면 이거 잘 분석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실무 같은 문제니까 사실은 왜냐면 교체 첨가 특각 추격 이거는 우리가 맞죠 배웠잖아. 어느 정도 좀 이거는 좀 보기에도 지금 설명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그러니까 뭐냐면 문법도 보면 물론 문법 지식을 어느 정도 익히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업하는 거고 근데 수능 문법 문제는 어느 정도 뭐냐면 주어진 자료를 보고 탐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알죠? 그러니까 너무 막 나 이거 몰라 이러지 말고 우선은 이렇게 보기 너무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이걸 적용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고 또 아까 13번 또 아까 틀렸다 맞죠? 13번 볼게요. 지금 쌤이 얘기하는 11, 13번은 당시 그 칠 때도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쌤이 두 개 얘기하는 겁니다. 13번. 한번 보면 이거 담화의 기능이죠. 네. 거기 우선 이걸 파악해야겠지. 자, 뭐 우선 그림 무슨 못 그렸죠. 자, 이거 어디고? 엘리베이터. 담화가 뭐냐면요. 담화는 사실 문법 잘 안 나오는데 담화는 말이나 글로 된 문장의 연속입니다. 지금 해보면 우리 쌤하고 나랑 수업도 하는데 담화죠. 계속 이렇게 니하고 나하고 말하고 주고하면서 담화. 담화는 이렇게 담화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간과 장소. 맞죠? 이거 배웠어요. 아, 배웠나? 또 뭐? 그막 발화랑 그래, 맞아. 발화가 뭐인 게 담아요. 발화가 뭔데? 말하는 그러니까 말이나 글로 한 문장이 그러니까 글로 하면 문장이고 말로 하는 게 발화입니다. 그 모인 게 담화고, 알죠? 발화가 두 개에서 모인 게 담화입니다. 그러니까 담화를 이루는 것은 아까 했지만 시간 공간 또 화자 청자 마지막에 뭐냐면 메시지, 맞죠?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담화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그 시간 공간 뭡니까? 엘리베이터다, 맞죠? 시간 알 수 없죠, 맞잖아. 시간 알 수가 없죠. 이거 밤인지 낮인지 모르겠고 엘리베이터다. 그리고 메시지는 뭡니까? 화자는 그 엘리베이터에 있는 남자 중 한 명이고 메시지는 뭐죠? 자, 좀 내립시다 이거죠, 맞죠? 그래서 1번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 발화를 하면서 남자가 원하는 게 뭡니까? 남자가 목표하는 게 뭐죠? 맞죠? 사람들이 비키가 시키면 뭡니까 이거는? 만약 이걸 진짜 자기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비키세요 이거죠, 맞지? 나 내니까 비키세요 이거죠. 비켜달라는 어떤 예를 들면 상대방한테 명령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냥 그렇게 하면 솔직히 어떤 겁니까? 이만은 이렇게 뒤에서 비키세요 하면 어떤 놈? 오, 저거 좋게 좀 얘기 못하는 이렇게 되지, 맞지?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맞죠?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상대방한테 부담이 되죠. 신뢰가 되고. 그러니까 뭡니까? 좀 내립시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비키세요보다 훨씬 더 부담이 없죠. 그런 지금 담화고. 그러니까 전문용도 아니죠. 상대방한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런 거죠 지금. 자, 저 내립니다 합니까? 이 사람 내리는구나. 나 그 정보 알겠어. 가만히 있어보자. 안 되죠, 맞잖아. 네 내린다고? 나 이제 알아들었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비켜줘야 되는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정보 전달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1번은 아닌 거야. 알겠습니까? 2번 말하는 내용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이것도 아니죠. 내린다고 약속하는 게 알겠습니다. 이것도. 3번 집단의 방침을 외부에 정식 표현한다. 말도 안 되죠. 이건 맞죠? 이건 아예 무시. 4번 심리적인 정서를 전달한다. 이것도 아니죠. 정서는 아니죠. 5번 보세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무엇인가 하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명령이죠. 설득과 명령입니다. 5번이 가장 맞지.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자 좀 내립시다 하는 것은 다른 엘리베이터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비키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담화 문제는 문법에서 잘 안 나오는데 한 번씩 나오면 이렇게 아까 이거 아마 중학교 에서 이거 배웁니다. 담화 이런 거. 오케이. 그다음 잠깐만요. 오늘 내신을 좀 하고 좀 다음 주 이어서 합시다. 잠깐만요. 손 쳐서 보자. 이거 지금 계속 한 2시간, 3시간 가나? 열심히 진짜. 아침에 학교 갈 때 배웠어. 오늘 학교 가는데 진짜 지금까지 단단한 거가. 오늘 뭐 비싼 건가? 한 게 얼마인데? 한 1,000원 한다니까. 몰라요. 왜 모르는데? 어디서 가졌어? 자, 뭐냐면 잠깐만요. 몇 개? 우리가 저번에 꽃 배운 거 기억나죠? 이게 그 다음 나온 작품입니다. 요거는 소설이에요. 소설 같지? 근데 소설인데 별로 좀 재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소설의 구성 요소는 3가지죠. 인물, 배경, 사건이라고 했죠.
근데 그중에서 가장 독자한테 흥미를 주는 건 뭡니까? 독자가 소설 재밌게 읽으려면 뭐가 가장 중요하겠노? 사건이죠, 맞죠? 근데 이거는 인물 중심의 소설입니다. 맞죠? 사건은 딱히 없어요. 그래서 보면 쌤은 오늘 앞에 조금만 보고 다음 주 이어서 하는 거 이거 소설 쉽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놓은 것도 숙제를 내고 다음 주에 한번 더 내겠습니다. 알겠죠? 자,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 양기자. 소설가님은 양기자입니다. 들어봤나? 양기자. 이름이 우선 맞죠? 들어본 거 없나? 그냥 뭔가 양기자. 남자게 여자게? 여자. 여성분이고 양기자. 유명한 분입니다. 사실 이분이 가장 쓰는 것 중 유명한 건 원미동 사람들의 작품이거든요. 나중에 아마 배울 겁니다. 자,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 해서 우리 동네 예술가 두 사람이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맞죠? 북한산 대각에 둘러싸여서 사시장철 웅장한 자연의 작품을 감상하여 살 수 있는 우리 동네에 오면 예술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우선 미술관이 두 개나 있어서 자연 화가들이 자주 모이고 그림을 좋아하는 미술 회화가들을 각기로 찾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맞죠? 이 주인공이 주인공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소설자가 살고 있는 동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두 개나 있어서 맞죠? 화가들이 모인다. 그런가 하면 소설가나 시인들도 여러 명 이 동네에 주민등록을 얹어놓고 있다.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동네 예천을 펼쳤는지 앞으로 이 동네로 이사 오겠다고 마음먹은 소설가 시인들도 부지기수이다. 부지기수도 뭔지 밑에 나와있죠? 뭐 되겠노?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맞죠? 그 밖에도 음악이나 방송 혹은 언어를 사는 사람들도 가끔씩 만나게 되는데 나우스는 그들이 근방에 사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방문객들인지 알 도리가 없다. 다만 다른 곳에 비해서 예술인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과 자주 부딪히게 되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우선 뭡니까? 여기서 25세기 살 수 있는 것은 이 나가 살고 있는 동네는 뭐다? 예술가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동네 있겠죠. 뭔가 또 소원이니까 북한사는 소원 아니고요. 소원에는 뭔가 뭐 구민 나가면 저 대구 같은 데는 보면 뭔가 좀 소원은 넓고 막 좀 뭔가 왠지 그런 거죠. 지방 사람들서 서울에 가면 뭐 고상한 사람들 많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동네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그 26조 그림은 이제 그 동네 그림인데요. 그림은 못 그려.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 넘겨보세요. 우리 동네 또 하나의 특색은 규모가 작은 카페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동네 큰 길을 우리는 카페거리라고 부른다. 일일이 세어보지 않아서 장담은 못하지만 적어도 수십 개의 인원을 잡고 가다만 카페들이 길 한쪽에 놓여져 있고 각각 내걸고 있는 상호들은 얼마나 또 예술적인지 카페 간판들을 쭉 읽다 보면 흡사 한 편의 서정시를 감상하는 기분이 되고 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지만 여기서 그 밑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뭐였습니까? 지금 보면 예술가 맞죠? 예술가들도 많고 또 카페들도 뭐냐 하면 카페들 간판도 뭔가 좀 느낌이 있대 그지? 여기 우리 학원 밑에 건물 밑에 파스쿠치 맞죠? 아니면 뭐 또 뭐 있노? 투썸 플레이스 스타벅스 이건 메이커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뭡니까? 뭔가 이렇게 거기도 있지만 뭐 카페 산과 그런 거 어때? 이게 더 후지나 아니면 뭐 그렇게 뭐 한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계속 글쓴이가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거기 밑에 동네의 어떤 예술적 분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예술적 분위기가 있다. 그 밑에 적었어요. 그것을 자주 찾는 그 동네 선배가 말씀에 의하면 이들 카페의 주공익들은 거의가 쟁이라고 한다. 쟁이라고 하는 밑줄. 쟁이. 오늘 배웠던 걸로 한번 얘기해 볼까? 쟁이는 어근이게 접사게. 접사. 그러면 이 접사 갖고 한번 파생 만들어 보세요. 무슨 쟁이가 있노? 그 책이 없는 거. 무슨 쟁이가 있습니까?
책이 없는가요? 문법 책이 없는 거? 책이 있는 거 여기 책에도 뭐 쟁이 여기 쟁이 없네. 그러니까 무슨 쟁이가 있노? 네가 아는 것 중에서. 말썽쟁이. 그렇지. 말썽쟁이, 또 개구쟁이, 심술쟁이, 뻥쟁이. 맞죠? 그럼 뭡니까? 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어떤 그 어근에 해당하는 성질을 가진 사람의 뜻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쟁이가 좀 비하하는 편이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 작가를 글쟁이라고 합니다. 글쟁이. 그럼 화가는 무슨 쟁이라겠노? 그림쟁이. 맞죠? 영화 감독은 영화쟁이.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 예술, 보통 예술가 직업을 많이 그렇게 하겠죠. 아니면 근데 다른 직업도 할 수 있지 싶다. 뭐 아니면 뭐 좀 이렇게 물론 직업에는 기준이 없지만 뭔가 좀 이렇게 육체적 노동하는 거고 뭐 만약 그땜 이게 막 이렇게 뭐땜 이게 뭐 부추기는 땜쟁이. 아 또 옛날에 이렇게 도배하는 사람 보고도 도배쟁이. 그래서 보면 일부러 먼 곳에서 찾아온 이게 쟁이는 그럼 뭐겠습니까? 이 쟁이가 예술가예요. 예술가. 쟁이 죽고 그 밑에 예술가 적어요. 예술. 그러니까 예술적인 직업을 하는 사람이죠. 일부러 먼 곳에서 찾아오는 쟁이와 근처의 쟁이들 밤마다 북적거리는데 그 외에도 술 좋아하는 대학 교수들까지 합세해서 그 많은 카페 주인들을 먹여 살린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카페 이 뭡니까 예술적인 분위기의 카페들에 또 뭡니까 예술가들이 찾아와서 맞죠 술을 마시고 하는 거죠. 예술적 동네 분위기 때문에 카페들이 많이 생겨나는지 아니면 카페들이 많아서 예술인들이 많이 모이는 것인지 그 앞뒤 연결사항은 나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곳 카페들이 술 좋아하는 빈약한 주머니 사정의 쟁이들을 넉넉하게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면 퇴폐와 하려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여느 술집들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 동네에서는 카페조차 예술된 것이다. 자꾸 뭡니까? 이 나의 동네는 예술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나는 우리 동네 예술적 분위기에 대해서 긴 설명을 했다. 이렇게 딱 정리하고 있죠, 맞죠? 물론 끝없는 자기 극복과 한없는 자기 나름대로 고통의 창조작업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많이 모인다는 이야기도 했다. 하지만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제 뭡니까? 아마 이 소설은 뭔가 이렇게 뭐 근사한 뭐 화가나 시인 얘기하겠지 싶은데 그게 아닌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예술가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나는 내게 감동을 준 두 명의 예술가들에 대해 간에 말하려고 여태까지 긴 서두를 펼치고 있었던 셈이다. 이 두 명의 예술가들이 만든 작품은 어떤 것이고 또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이야기가 많아질 것이다. 그 전에 한 가지 미리 말해주는 바이지만 이 두 사람의 예술가를 보고 싶다면 언제나 우리 동네에 오면 된다. 그들은 이 동네 한가운데에서 매일같이 성실하고 끈질기게 자신의 진지한 예술에 몰두해 있으니까 하면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보세요. 그 뒤에 보면 이제 뭡니까? 첫 번째 예술가부터 나오지. 그럼 또 두 번째 나오겠죠. 뒤에 맞지? 이거 한 명 더 나옵니다. 세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설은 좀 아까 했지만 인물 위주. 이 세 명의 인물을 소개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에 가서 읽어보고 문제 푸는 게 그러니까 집에 가서는 요 다음 주에 이거 수업할 건데 읽어보고 이거 선생님 좀 문제 뭐 풀고 채점해 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선 과제를 붙여볼게요. 과제 고전문학은 33에서 34쪽 140에서 142쪽 문법 28에서 29쪽 모의고사 4회 24에서 45 내3비 9에서 12일차 하고 내신 과제 이것도 이렇게 하면 뭔지 알겠지? 숙제 너무 많아 보이네. 양은보다 되지 않지?